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놉틱 너프 3D to 2D 레이블 트랜스퍼 for Panoptic Urban Scene Segmentation 이라는 논문을 갖고 왔고요. 이건 3DV 2022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여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순서는 논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자율주행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종류를 좀 살펴보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일단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클래스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자동차, 도로, 건물, 하늘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별로 나누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클래스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의 세분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자동차 하면 그냥 다 똑같은 자동차라고 만들었던 거랑 달리 같은 자동차여도 이거는 1번 자동차, 2번 자동차, 3번 자동차 이런 것처럼 각각의 인스턴스화를 하는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럼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앞선 그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늘, 도로, 나무 이런 것처럼 각각의 인스턴스를 굳이 세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여기서는 스터프라고 칭을 하고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인스턴스화로 만들 것들은 things라고 만들어서 자동차, 여기서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따로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좀 더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많이 구체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2D로 진행하게 되면 픽셀 바이 픽셀로 하나하나 사람들의 수고가 좀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 부분을 어노테이션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쓰이는 얼반 씬의 경우에는 이렇게 2D 이미지를 하나하나 어노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라이더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진 3D 씬에서의 어노테이션이 좀 더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2D에서는 다 똑같은 한 평면에 있어서 픽셀로 해야 되는 것과는 달리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3D 씬에서는 백그라운드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것들만 박스를 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 점을 착안해서 이런 3D 바운딩 박스들이랑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굳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는 그냥 되게 러프하게 되어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걸 오버뷰를 먼저 보자면 앞선 이 너프다 보니까 RGB 값과 그리고 슈퍼비전으로 줄 3D 바운딩 박스 그리고 노이지한 2D 프리딕션 이렇게 세 가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옆에서 본 것처럼 멀티뷰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만들면서 동시에 각각의 인스턴스도 나누면서 시멘틱도 수행하는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웍을 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얼반씬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쓰였던 2D 이미지는 시티스케이프스가 있는데 이 친구는 3D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KT360이라는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블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3D to 2D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레이블 트랜스퍼 자체가 좀 더 노이지한 데이터 도메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칭하다 보니까 2D to 2D도 존재하고 3D to 2D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D to 2D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Coordinate Based Neural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너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너프가 나오고 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 NESF 이 친구는 앞선 2D로 되어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때 너프로 노벌씬이 가능한 분야이고, 시멘틱 너프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 환경, 그러니까 실내 환경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너프입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PNF가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과 굉장히 유사한 논문인데요. 이 친구도 밖에 자율주행 도로 환경, 얼반씬에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대신 이 친구는 3D 슈퍼비전을 쓰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과는 다르게 2D 인풋만을 가지고 파놉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PNF 같은 경우에는 2D만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앞서 말했던 시티스케이프스 데이터 셋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저자들은 이제 KT360에 좀 더 3D 바운딩 박스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를 아키텍처 면으로 볼 건데요.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너프와 제일 유사한 부분입니다. 레디언스 필드의 어떤 3D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항상 너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덴시티와 컬러를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밑에 이제 뻗쳐 나온 이제 라운드 시멘틱 필드와 위에 있는 픽스 시멘틱 필드일 텐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픽스 시멘틱 필드는 저희가 인풋으로 꼭 3D 바운딩 박스들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고정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바꾸지 않고 고정시켜서 주는 널리지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라운드 시멘틱 필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시멘틱 필드는 사실 바운딩 박스들이다 보니까 2D로 만들었을 때 자세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는 2D 노이지 프리딕션 데이터들이랑 같이 계산을 해서 좀 더 겹쳐져 있어서 사실 애매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뒤에서는 인스턴스 필드도 같이 찾아내서 각각의 things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인스턴스로 어떻게 분류가 될지도 만들어서 시멘틱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파놉틱까지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듀얼 시멘틱 필드라고 칭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픽스드 시멘틱 필드, 고정된 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가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원합 벡터처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운딩 박스 안에 그냥 좀 명확한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포인트라면 그냥 원합 벡터로 만들고, 혹시라도 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확률 좀 나눠서 겹쳐 있는 부분들에만 확률을 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점인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키텍처가 원래 기존 너프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8개의 레이어를 지나고 덴시티를 뽑고 컬러를 받는 MLP 구조로 되어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레디언스 필드는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달라지는 학습되는 런드 시멘틱 필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첫 번째로는 이때 들어가는 부분이 뷰잉 디렉션입니다. 원래 너프 자체가 이 한 위치를 어떻게 바라볼 때 어떻게 나올까를 계산하다 하는 거다 보니까 뷰잉 디렉션도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뷰잉 디렉션을 주기 전에 나온 피처를 런드 시멘틱 필드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그 물체는 어떤 시멘틱을 갖고 있느냐를 좀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뽑아내면서 이것에 대한 시멘틱 필드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면서 어떤 러스 펑션 밑에서 학습이 되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멘티컬리 가이디드 지오메트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픽스드 시멘틱, 그 고정되어 있는 시멘틱 값을 가지고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학습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식으로 보면 이런데 조금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행자가 이렇게 사람 보행자랑 차가 있는 이런 레일을 하나 썼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 너프 모델이 덴시티를 잘못 학습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원래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덴시티가 더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의 덴시티가 낮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바운딩 박스는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를 원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그라운드 트루스인 초록색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덴시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게끔 학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바운딩 박스를 픽스 해놓지 않았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바운딩 박스 픽스 안 한 채로 우리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픽스되지 않고 그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시멘틱 필드에서 같이 학습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덴시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뒤에 있는 차를 사람으로 인식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덴시티를 그냥 그대로 고정을 한 상태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식이 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한데, S-이 픽스드 시멘틱이고 S 별이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픽스드만을 가지고 덴시티를 업데이트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건 그 서로 겹쳐있는 부분입니다. 3D 바운딩 박스들끼리 겹쳐있는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러스 펑션을 가지고 조인틀리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런드 시멘틱 필드를 가지고 이 시멘틱한 부분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S별,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랑 매칭이 되면 1로 생각을 하고, 매칭이 안 되는 그냥 안 지나가는 부분 그냥 0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멘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밑에 부분은 S-헷, 그러니까 픽스드 되어 있는 거랑 학습해야 되는 것들의 그 사이에 관한 시멘틱 러스를 통해서 약간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러스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랑 세멘틱을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러스 펑션을 구성을 했고요. 풀 러스 펑션은 아래에 해놨는데, 앞서 말했던 시멘틱 가이디드 플러스 조인트 지오메트리와 시멘틱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3개, 그리고 뒤에 있는 P와 뎁스는 노멀 뷰 신텍시스가 가능하도록 너프가 원래 갖고 있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컬러 부분도 학습을 시키고, 이건 키티 360에서 쓸 수 있는 트릭이긴 한데, 스테레오 뷰가 키티 360은 둘 다 있기 때문에 뎁스를 가지고 뎁스에 대한 러스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놉틱 라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크게 다루고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짧게 넘어갈 텐데요. 스터프 말고 그 인스턴스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클래스들을 모아놨다가, 이게 만약에 things에 있는 클래스다라면 원래 있는 시멘틱 필드가 아닌 인스턴스 필드 안에서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원합 벡터로 구성을 해서 뽑아낸다고 하고요. 그 외에 더 임플리멘테이션한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했던 인도어 스페이스가 아니라 아웃도어다 보니까 아웃도어에 있는 스카이 그 뒤에 날아가게 되는 배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멀리 있는 바운딩 박스 뒤에 있는 부분들을 약간 배경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샘플링을 많이 하지 않도록 만들고, 되도록이면 그 바운딩 박스들이 있는 부분의 내부에 샘플링을 좀 더 많이 주로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 트랜스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MIOU와 어큐러시 부분으로 보통 계산을 했고, 뒤에 있는 파놉틱 라벨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파놉틱 라벨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MIOU보다 좀 더 세세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인스턴스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을 제일 처음 발표하신 분이 만드셨던 계산 공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3D, 2D CRF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키티 360 데이터셋이 나올 때 함께 나왔던 트랜스퍼 모델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과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파놉틱 세그멘테이션 부분이 좀 더 노이즈가 덜하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러스 펑션에 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잘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의 지오메트릭한 부분들을 잘 학습을 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모든 러스 펑션을 다 넣었을 때가 노이즈가 제일 덜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한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픽스드 시멘틱 필드를 가지고 학습했던 부분을 뺐을 때 오히려 안 좋은 흥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D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함께 주어야 하다 보니까 어떤 모델로 썼을 때 제일 좋았냐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PSP넷을 가지고 원래는 시티스케이프스로 되어 있는 건데 파인 튜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줬을 때 제일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이 파놉틱 너프를 가지고 이제 3D에 있는 3D 슈퍼비전들을 가지고 2D 트랜스퍼를 할 수 있도록 어노테이션에 좀 더 좋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벨 신텍시스를 좀 노블 뷰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어노테이션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RGB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이 노블 뷰에 대한 RGB 값만 보여준 건데요. 그 부분이 살짝 기존의 너프들에 비해 조금 성능이 안 좋은 점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